시골 할머니 같은 옷은 좀 그만 입으세요. 오늘은 그냥 구석에 앉아만 계세요. 괜히 나서지 마시고요. 며느리의 차가운 속삭임. 40년 동안 벽돌 한 장씩 쌓아 올린 회사, 그 취임식장에서 들은 모욕. 그러나 70평생 침묵하던 한 여인이 오늘 처음으로 맞서기로 합니다. 진짜 주인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도 재미있게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울 용산의 한 특급 호텔. 초겨울 아침 햇살이 로비의 대리석 바닥을 밝게 비춥니다. 오전 10시 한백그룹 신임 사장 취임식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호텔 입구에는 축하 화환이 줄지어 서 있었고 검은색 고급 승용차들이 연달아 도착했습니다. 재계 인사들과 언론사 기자들이 하나둘 3층 컨벤션홀로 향했습니다. 이정환은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올해 69. 그는 옥빛 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자수가 놓인 저고리와 치마가 겨울 햇살 아래서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정환은 로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구두굽이 대리석을 치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천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남편의 영정 사진이었습니다. 40년 전 정환은 남편 이성우와 함께 용산의 작은 공구점을 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 문을 닫고 공구를 정리하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밤 11시에 셔터를 내렸습니다. 주말도 명절도 없었습니다. 10년이 지나 공구점은 도매상이 되었습니다. 20년이 지나 작은 공장을 차렸습니다. 30년이 지나 한백그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2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환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손, 흰머리가 섞인 쪽진 머리. 그러나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3층 컨벤션홀 앞. 며느리 차예린이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맞춤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한 예린은 우아했습니다. 그는 재계 인사들에게 완벽한 미소를 보였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예린이 정화에게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예린은 정화의 팔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호텔 복도 구석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어머님, 예린이 정화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여전히 미소를 유지한 채였습니다. 시골 할머니 같은 옷은 좀 그만 입으세요. 오늘은 그냥 구석에 앉아만 계세요. 괜히 나서지 마시고요. 정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예린은 정화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마치 먼지를 털어내듯. 아, 그리고 아버님 사진은 제가 맡을게요. 무거우시잖아요. 예린이 천 보따리를 가져갔습니다. 정화의 손이 잠시 공중에 머물렀습니다. 컨벤션홀 안 200여 명의 하객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무대 중앙에는 한백그룹 제3대 사장 취임식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조명이 밝았습니다. 정화는 맨 뒷줄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앞쪽에서는 하객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로 아들 이준혁이 올라갔습니다. 46. 검은색 양복이 단정했습니다. 예린이 그의 옆에 섰습니다. 둘은 손을 맞잡고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정화는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준혁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 찾지 않았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잠시 후 취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정화는 핸드백에서 낡은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은색 케이스에는 작은 스크래치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써온 전화기였습니다. 정화의 손가락이 단축번호 1번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길게 눌렀습니다. 네, 민준입니다. 지금 어디세요? 전화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카 이민준이었습니다. 민준아, 정화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그러나 또렷했습니다. 지금 당장 용산 본사로 가서 이 사진 소집해라. 긴급 주주총회 소집하고 오늘 취임식 전면 취소다. 컨벤셔널 안에서 조명이 한순간 깜빡였습니다. 무대 위 준혁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예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정화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백을 챙겨 들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홀 밖으로 걸어갔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정화의 구두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정화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거울에 비친 그의 얼굴,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40년 동안 참아온 침묵. 오늘 그 침묵이 깨졌습니다. 그날 밤 11시, 용산 본사 지하 2층 자료실, 형광등 불빛 아래 이정화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사장 오석훈이 서류 뭉치를 펼쳐놓았습니다. 50대 중반, 20년 넘게 한백그룹에 몸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회장님, 이게 지난 3년간 자회사 재무 자료입니다. 오석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화는 서류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M센트럴이라는 곳이 계속 나오는데 정화가 말했습니다. 외주 업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석훈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붉은색 형광펜으로 표시된 금액들이 보였습니다. 작년 한 해만 190억이 이 업체로 빠져나갔습니다. 정화의 손이 멈췄습니다. 계약서는 여기 있습니다. 오석훈이 계약서를 건넸습니다. 정화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마지막 장 결제란. 그곳에는 정화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내가 이 도장 찍은 적이 없어. 정화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그러나 단호했습니다. 오석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도장 모양이 조금 비뚤어져 있습니다. 위조 도장으로 판단됩니다, 회장님. 정화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최종 결제란. 거기에는 아들 이준혁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정화는 말없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M센트럴 대표가 누군가? 정확한 인물은 확인이 안 됩니다. 차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석훈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모님, 아니, 차예린 씨가 이 회사 로비스트와 자주 접촉한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정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40년 동안 지켜온 회사.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아들이, 더 조사해. 정화가 눈을 떴습니다. 법무팀장 박서한테 연락해. 아무도 모르게. 오석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용산 본사 사장실, 이준혁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회색빛이었습니다. 차예린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보, 예린이 준혁 옆에 섰습니다. 이거 봐. 태블릿 화면에는 요양시설 안내 자료가 떠 있었습니다. 프리미엄 실버타운 경기 광주.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이제 편히 쉬셔야 할 때 아니야? 회사 일은 우리가 하면 되고. 준혁은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건강하셔.
지금은 그렇지. 근데 언제까지 회사 다니실 건데? 70이 다 되셨어. 예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나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일 봤잖아. 갑자기 취임식 취소하시고 회사 사람들 다 혼란스러워했어.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난 어머님이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서 하는 말이야. 예린이 준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번 주 안에 한번 상담받아 보자. 응. 준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 볼게. 예린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8시 용산 본사 회장실. 정화는 법무팀장 박서하와 마주 앉았습니다. 38 로펌 출신으로 3년 전 한백에 합류했습니다. 팀장님, 정화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철저히 비밀로 조사해 주세요. M센트럴이라는 회사 실소유주가 누군지, 자금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박서하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만약 이 일이 내부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회장님? 정화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용산 야경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그래도 밝히고 조치해야죠. 정화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이 일은 회사의 미래가 걸린 일입니다. 나와 내 남편의 40년 역사가 걸린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회사의 모든 식구들도 포함해서요. 박서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서하가 나갔습니다. 회장실에 정화 혼자 남았습니다. 정화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의 낡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글씨. 정직하게 일하면 하늘이 돕는다. 정화는 수첩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40년 동안 믿었던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족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화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정화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 회사는 내가 지켜야겠어요. 나 스스로. 겨울밤 찬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회장실 불빛만이 고요히 빛났습니다. 정화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지켜온 것, 이제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혼자서라도 한백그룹 본사 대회의실, 오전 10시 임시 주주총회가 시작되었습니다. 300명이 넘는 주주들이 좌석을 가득 채웠습니다. 단상에는 차예린과 이준혁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예린은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재킷을 입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한백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겠습니다. 예린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스크린에 투자 계획이 떴습니다. 해외 부동산 투자, 신규 물류센터 확장, 디지털 전환. 숫자들이 화려했습니다. 주주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시선은 바닥을 향했습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3년 안에 매출 2천억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린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그때 회의실 뒤쪽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이정화가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정장, 흰 블라우스, 가슴에는 한백그룹 창립 회장 배지가 빛났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주주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예린의 손이 멈췄습니다. 정화는 중앙 통로를 걸었습니다. 구두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단상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흔들림 없이. 회장님, 예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화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예린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주주 여러분, 정화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그러나 회의실 구석구석까지 들렸습니다. 이 회사를 누가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정화가 주주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40년 전 용산 뒷골목 작은 공구점에서 시작했습니다. 제 남편과 저 두 사람이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회의실이 고요했습니다. 10년, 20년, 30년, 벽돌 한 장 쌓아 올렸습니다. 그렇게 만든 게 한배그룹입니다. 정화가 예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군가 이 회사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예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화가 손짓했습니다. 회의실 옆문이 열렸습니다. 법무팀장 박서아가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계약서들이 나타났습니다. M센트럴로 빠져나간 자금 내역, 위조된 도장, 거래 내역서, 지난 3년간 200억이 넘는 돈이 유령회사로 빠져나갔습니다. 정화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주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스크린에 녹음 파일 재생 화면이 떴습니다.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요양원 보내는 거 확정이에요. 다음 주부터 절차 밟으면 돼요. 예린의 목소리였습니다. 주식도 처리해야죠. 천천히 아무도 모르게. 로비스트로 추정되는 남자의 목소리.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주주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무슨 예린이 일어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작된 거예요. 누가 이런 걸?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차이린 씨, 횡령 및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이 예린에게 다가갔습니다.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예린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시선이 준혁을 향했습니다. 여보, 뭐라고 좀 해봐요! 준혁은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예린이 끌려나가려는 순간 돌아서서 외쳤습니다. 준혁 씨도 알았어요. 서류에 사인한 사람도 준혁 씨라고요. 공범이에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준혁에게 쏠렸습니다. 정화는 단상에서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준혁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박서아가 정화에게 작은 USB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준혁과 예린의 대화 녹음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배신이 담긴 증거. 정화의 손이 USB를 감쌌습니다. 회의실이 숨죽였습니다. 정화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건 정화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어미의 마지막 차비다. 예린이 경찰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주주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준혁은 단상에 홀로 남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회의실을 천천히 나갔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정화의 손이 떨렸습니다. 주머니 속 USB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회사는 지켰습니다. 그러나 아들 때문에 머리가 복잡한 정화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정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승리라기엔 마음의 상처와 배신감만 가진 정화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주주총회 이후 사흘, 한백그룹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용산 본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직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복도를 오갔습니다. 임원 몇몇이 사표를 냈습니다. 오전 10시, 정화는 회장실에서 은행장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현 상황에서는 대출 연장이 어렵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300억 상환하셔야 합니다. 정화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하늘이 흐렸습니다. 책상 위에는 협력업체 대표들의 문자가 쌓여 있었습니다. 거래 중단 통보, 계약 해지 요청. 정화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사장 오석훈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유동 자금이 바닥났습니다. 이대로 가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지분 절반을 파는 방법밖에 없겠어요. 오석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영권이 회사가 살아야 경영권도 있지요. 정화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 종로의 한 병원. 정화는 복도 끝 병실로 걸어갔습니다. 간호사가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 준혁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사흘 전부터 이곳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준혁은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밥은 먹었니? 정화가 물었습니다.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치찌개 냄새가 퍼졌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거야. 정화가 말했습니다.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엄마. 준혁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어요. 탐욕스러웠어요. 엄마를, 회사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바닥에 대고 오열했습니다. 정화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엄마, 제게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제 아파트도, 제 재산도 다 회사에 쓰겠습니다. 제가 다시 돌려놓겠습니다. 정화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46해를 함께 살아온 사람. 그 눈에서 진심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정화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힘으로 다시 일어서라.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은 회사로 나왔습니다. 검은색 정장, 넥타이를 단정하게 맸습니다. 그러나 눈가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협력업체 대성산업이었습니다. 20년 넘게 거래해온 곳이었습니다. 대표 최진수가 사무실에서 준혁을 맞았습니다. 사장님,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장님, 최진수가 당황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백을 믿고 함께 해주셨는데 제가 회사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러나 또렷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반드시 회사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최진수는 말없이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일어나세요. 최진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사장님 때문이 아닙니다. 창업주 회장님 때문입니다. 그분이 일궈온 회사를 그냥 무너뜨릴 순 없지요. 준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밤 11시 한백그룹 법무팀 사무실. 준혁과 박서아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숫자와 그래프가 빼곡했습니다. 여기 부채 구조 조정 계획입니다. 박서아가 설명했습니다. 비핵심 자산 매각으로 200억, 협력업체 거래 재개로 유동성 확보. 준혁은 서류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펜으로 줄을 그었습니다. 수정했습니다. 은행 설득 자료도 필요해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과거 30년 매출 자료, 신용도, 회복 가능성. 두 사람은 밤새 일했습니다. 커피 잔이 쌓였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자료가 완성되었습니다. 사흘 후, 은행 본점 회의실. 준혁은 은행장 앞에 앉았습니다.
정화도 함께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정상화 계획입니다. 준혁이 자료를 건넸습니다. 은행장은 천천히 읽었습니다. 표정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은행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개월 유예를 드리겠습니다. 대신 분기별 보고는 필수입니다.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준혁은 정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회사는 제가 꼭 다시 정상화해 놓겠습니다. 정화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겨울 하늘에 해가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희망이 보였습니다. 6개월 후 한백그룹 본사 대회의실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20여 명의 이사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정화가 단상에 섰습니다. 검은색 정장, 가슴에는 창립회장 배지가 빛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회장직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40년 동안 이 회사를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필요합니다. 정화가 박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법무팀장 박서아를 신임 회장으로 추천합니다. 박서아가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저는 혈연이 아니라 능력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팀장님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정화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정화는 회장 배지를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박서아에게 건넸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나와 내 남편의 지난 40년을 앞으로도 팀장님이 이어서 잘 이끌어 주세요. 박서아는 두 손으로 배지를 받았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같은 날 오후 정화는 이준혁을 불렀습니다. 회장실 창가에서 둘이 나란히 섰습니다. 준혁아, 네, 엄마. 너는 이제 사회공헌 팀장으로 가거라.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회공헌 팀이요? 사장은 숫자만 알아서는 안 된다. 사람을 알아야 한다. 정화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장으로 가라. 봉사하고, 배우고, 사람을 만나라. 준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강등이 아니다. 재출발이다. 정화가 준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내가 진짜 사람이 되는 시간이야. 1년 후 경기도 파주 작은 시골 마을 골목 끝에 작은 가게가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박수 두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반찬 가게였습니다. 정화는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멸치를 손질했습니다. 물을 썰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8시가 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김치 3인분이요. 밑반찬도 오늘 만든 거예요. 당연하지요. 새벽에 다 준비했답니다. 정화는 웃으며 반찬을 담았습니다. 가게는 작았습니다. 테이블 4개, 의자 16개. 그러나 따뜻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동네 할머니들이 모였습니다. 막걸리 한 병을 시켰습니다. 김치전을 나눠 먹었습니다. 사장님은 서울서 왔다면서요. 네. 오래 살다 왔어요. 여긴 불편하지 않으세요?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가 좋아요. 조용하고, 공기도 맑고. 할머니들이 웃었습니다. 오후 3시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이준혁이 들어왔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뒤로 한백그룹 사회 공헌팀 직원 5명이 따라왔습니다. 엄마. 준혁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어서 와.
정화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봉사 마치고 오는 길이에요. 근처 양로원에서 청소하고 왔어요. 준혁이 손을 보였습니다. 물기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고생했구나. 정화가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밥을 퍼담았습니다. 반찬을 가득 차렸습니다. 준혁과 직원들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엄마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준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화는 주방 구석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과는 다른 아들. 눈빛이 맑았습니다. 미소가 진심이었습니다. 저녁 6시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정화는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가게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정화는 두 손을 가만히 모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짝짝짝 소리가 고요한 골목에 울렸습니다. 40년 공구점에서 시작해 한백그룹을 만들었습니다. 배신도 있었습니다.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박수는 정화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의 나에게 주는 박수다. 노을이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정화는 일어섰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새벽 6시에 일어날 것입니다. 멸치를 손질하고 물을 썰고 김치찌개를 끓일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은 삶, 그러나 자유로운 삶. 골목 끝에서 정화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걸음은 가벼웠습니다. 40년 동안 짊어진 무게, 이제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겨울밤은 고요했습니다. 반찬가게 박수의 간판,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내일도 그 빛은 계속될 것입니다. 진짜 성공은 화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박한 삶 속에서 찾아낸 자유, 그리고 스스로에게 보내는 박수였습니다. 때로는 내려놓는 용기가 끝까지 움켜쥐는 것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애쓰신 여러분께 따뜻한 박수를 보냅니다.